압도적 재미 매불쇼. 어느덧 2부 마칠 시간이 2부 시작하기도 전에 2부 마칠 시간이 됐군요. 네. 자, 어떡해요. 일단 한번 가보죠. 네. 나만 말하는 한국사. 자, 박광일 역사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역사를 써내려가는 뜨거운 엄마 오윤혜 엄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우리 매불인 중에 인천 동구 미추홀구에서 카페 사장님 계시면은 제 인스타 DM으로 연락 좀 주세요. 제가 탄핵 기념 선결제 100잔 하고 싶은데 주문명은 국짐 해체입니다. 그래서 탄핵 기념으로 제가 커피를 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왜 인천에서 해? 왜? 인천 동구 미추홀구 분들이 1년 뒤에도 또 찍어주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주문명은 국짐 해체. 인천 동구 미추홀구 카페 사장님 계시면 반드시 저에게 DM 주시고, 이게 좀 반응이 좋다 하면 전 강릉으로 넘어갑니다. 강릉에서도 선결제, 주문명은 국짐 해체. 미추홀구가 윤상현 의원 지역구인가 보군요. 그런가 봐요. 그분이 뭐 다 까먹고 1년 뒤에도 찍어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국민이 또 찍어주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결과가 궁금하긴 하네요. 나는 왜 갑자기 인천인가 했더니 윤상현 의원 지역구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강릉은 권성동 의원 지역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가 바뀌어야죠. 그래야 이들이 정신 차리죠. 네. 멋있다, 오윤혜.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요? 네, 아마 이제 시위 현장 보면서 전 세계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게 콘서트인가? 시위 현장인가? 네. 응원봉. 맞아요.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경광봉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셨었는데, 그 응원봉과 경광봉 건너편에 또 다른 곳에서는 태극기가 광화문 일대에서 이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성적이 이스라엘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기는 왜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그 태극기를 볼 때 많은 분들이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저 태극기가 저렇게 쓰여도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 역사 속에 태극기가 어떤 의미로 만들어 왔고 또 우리 역사와 어떻게 같이 했었는지 그 의미 살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세요. 1883년에 박영효가 뭐 이제 제안을 해서 만들어졌다. 그때부터 공식 국기로 활용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거 오윤혜 씨 처음 듣거든요. 박영효 씨? 네. 독립투사 분이시죠?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돌아섰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개화파 권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태극기에 대해서 처음 논의가 나왔던 거는 1876년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때 이제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켰는데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왜 우리나라 배에다가 포격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 정부에서는 강화도 쳐들어왔으니까 포격을 했던 거였고 영종도 쳐들어왔으니까 포격을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일장기가 그때 걸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이게 이제 일본을 상징하는 국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조선 정부에서 국기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뒷조사를 해봤더니 국기가 굉장히 조선으로 볼 때는 신선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동아시아 외교라는 게 중층적 외교입니다. 강한 나라 있고 중간 나라 있고 약한 나라 있어서 그 힘에 따라서 외교가 만들어지는데, 이 국기는 강한 나라라고 크게 그리지 않고요. 약한 나라라고 해서 작게 그리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모두 동등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그 전에 동아시아도 뭔가 상징 깃발은 많았는데 그게 왕과 귀족을 상징하는 거지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서양에서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전 세계에서 최초의 국기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굉장히 익숙한 국기입니다. 미국이에요? 아니요. 그럼 삼색기 프랑스 국기입니다. 프랑스지. 자유평등 방식. 답답하네. 프랑스 아니냐, 답답하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어떤 깃발을 일반 백성들이 흔들면 그거는 참남하다. 어떻게 왕의 귀족의 깃발을 백성들이 흔드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 국가가 아닌 상황에서는 국기를 쓸 수도 없었는데, 이 삼색기 프랑스 혁명 당시 만든 이 국기 덕분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 자체를 상징하는 국기를 쓰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국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청나라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요? 우리 청나라 깃발하고 비슷한 걸 한번 써보렴. 그러니까 거기 청나라 깃발이 용깃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용깃발을 쓰게 되면 우리도 역시 용깃발 국가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
예를 들어 영연방 국가들이 보면 전부 다 유니언잭 비슷한 무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그 국기를 막아내고 우리 독자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조미수 통상조약이 1882년에 만들어지는데 네. 그때 비공식적으로 이 깃발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7월 달에 82년 7월 달에 태평양 연안의 국가를 표현할 때 조선을 태극기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태극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조선을 상징하는 것이 됐는데 그 누구 한 명이 똑똑했네.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김홍집이 아마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고 김홍집. 네, 그러다가 이제 1883년에 여러 도안 중에서 박영효가 선택해서 그것이 이제 내각회의를 통해서 통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1883년에 박영효가 태극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태극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왕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랑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고 이 태극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건 을사늑약 이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1907년에 이제 그 고광순이라고 하는 그 구례 화엄 영곡사 일대에서 전사하신 의병장이 있습니다. 그 의병장이 썼던 불원복 멀지 않아 다시 되찾으리라 하는 그 깃발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병장이 그 깃발을 흔들면서 부대원들을 흔들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의병장이 전사하면서 다행스럽게 그 깃발만은 남아 있게 됐던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깃발은 태극기는 사라집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네. 빼앗기면서. 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 국기랑 큰 차이 없는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 태극기가 결정적으로 부활한 사건이 있죠. 3일째. 그렇습니다. 3.1운동. 아. 9년 만에 부활했을 때 그때는 이 태극기가 황제를 또는 귀족을 양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독립에 대한 의미로서 이 태극기를 부활을 시켰어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부활시켰고 사실은 처음에 3.1운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태극기를 못 만들었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본 적이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태극기를 잘 못 그려가지고 그러다 남들이 그린 걸 보고 그 다음부터 2차 시위라고 할 때는 목판을 만들어서 그래서 찍어가면서 태극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유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태극기를 국기로 선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헌법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임시헌장에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는 이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권자로서 시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국외에 있는 동포들이 뭔가 큰 행사가 있다. 그럼 뒤에 뭘 거냐면 태극기를 거. 이 3.1 운동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3.1 진짜. 운동 덕분에 이제부터 나라를 빼앗긴 거는 황제고 대단해. 그다음에 일부 매국노 때문에 빼앗겼지만 그거를 되찾는 건 누구다? 우리다. 그럴 때 그 태극기를 흔들면 나라를 되찾고자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태극기를 흔드는 걸 꺼려했다면 그 사람들은 친일파나 일본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은 약간 조금 시위 형태에서 태극기가 좀 남용되고 있는 느낌도 있네요. 남용이 아니에요. 오용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태극기를 볼 때 사실 이제 뭘 보냐면은 뭐 건곤감리가 뭐 하늘 땅 뭐 이런 걸 살펴보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태극기가 가져온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각각의 나라 국기를 볼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아무리 그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들이 막 섞여 있어도 그 삼색기를 딱 보는 순간 대부분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맞아요. 네.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프랑스요. 반면 예를 들어서 일장기를 보면은 전쟁. 그렇죠. 전쟁, 네, 그런 침략.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은 그 깃발을 통해서 그것들을 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는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태극기를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네.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아시아를 이렇게 쭉 돌려놓고 컴파스를 한국을 중심으로 돌려놨을 때 과연 이렇게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나라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없대요? 그렇다면 별로 없습니다. 음. 없죠. 없지. 그 중국, 것 같아. 북한, 그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이 또 왕정이 있는 나라들이니까 네. 그런 나라들이 볼 때 결국은 태극기가 갖고 있는 동아시아상의 이미지는 민주주의를 상징해야 된다. 민주주의야. 와, 이 미친다. 민주주의를 상징해야 되는 와. 거고요. 네. 사실은 민주주의. 그 일제 강점기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다 중국 옷 입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국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품 안에는 뭐를 품고 있었냐면은 태극기를 품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이 태극기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아니면 그때 막 응원봉 예쁜 것들 갖고 오고 경광등 가져온 분들은 사실은 흔든 거는 응원봉이고 경광봉이지만 마음에는 태극기였죠. 태극기야. 얼마나 눈물 날까요? 그 아. 204표 그래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흔든 거는 그거지만 진짜로 마음속에 태극기 한 장들이 크게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한다면 네. 그 탄핵이 가결되고 민주주의를 지켜싸울 때 내리는 것이 과연 태극기인가? 그거는 태극기가 아닌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태극기에다가 우리의 현대사의 역사의 메시지를 넣어서 우리 후대도 그 태극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는 그냥 한국의 깃발이 아니라 한국이 지향했던 그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가치가 저기에 들어있어요. 아, 민주주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네. 몫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아 아닐까.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라는 말 없애야 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해서 그 말을 하지 말고 네. 보통 뭐 아스팔트니 뭐 다른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쪽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쪽에서 태극기를 좀 많이 써서 정말 뜨거운 거잖아요. 우리 네. 외국 나갔을 때 이렇게 막 그 길거리 다니다가 헤매다가 태극기 보면은 갑자기 국뽕이 차오르죠. 그렇죠. 막 눈물 나고 네. 그다음에 네. 태극기 무늬 있으면 또 외국인이 그거 갖고 있으면 고맙고 맞아요. 감사하고 또 뭔가 친근한 느낌이 네. 들잖아요. 그게 우리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네. 길거리에서 태극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움찔움찔하거든요. 특히 또 연세가 많으시면 더 그러게. 깜짝깜짝 이게 놀라지. 내가 미친 거지 사실은. 어떻게 태극기를 두르고 다니는 사람을 내가 근데 움찔하게 이해가 되잖아. 내가 미친 놈이지 사실은. 네.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결코 그들에게 그거에 대한 선점권을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왜곡하는 거를 넘겨주지 허용하면 안 돼. 네. 안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 뭔가 있을 때는 한 손에는 이제 응원봉 네. 그리고 한 손에는 태극기.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지 네.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에 그렇게 애써 왔던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좀 더뎌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더뎌 보이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람들은 그 알게 모르게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저게 내 의도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태극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네. 생각해. 저 진짜 무식한 질문 딱 하나만 해도 돼요. 저 가능합니다. 진짜 욕 먹을 각오하고 합니다. 아니야. 그래요? 아니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궁금해서.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태극이 무슨 뜻이에요? 태극.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음과 양이 있는 것을 태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태극이 이렇게 쭉 일자로 구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그려져 있는 이유는 네. 이게 움직여서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어. 네, 그래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뜻이요? 네,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이고 있는 원리를 여기에 담았고 하늘과 땅과 그다음에 물과 불이 그것들을 이루는 여러 가지 조화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그 안에다가 담은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거기에 담겨놓은 근대 현대의 역사도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87년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에 80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큰 태극기들 네. 길거리를 뛰어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게 현재 우리에게 이제 그
깊은 감명을 주었다면은 이제 그 깊은 감명을 우리가 이어가면 좋겠다. 네. 질문 좋았다고 난리야 지금. 몰랐죠. 태극이 무슨 뜻인지. 최국 대통령 될 자격이 지금 지금 벌써 자격입니다. 음과 양의 조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음양 좋아 너 제일 좋아하잖아. 태극권 이런 것도 그렇고 태극당은 빵집 이름이고 항상 태극이 들어가는 게 궁금했거든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확실해 태극당 있는 거? 있잖아요. 있어. 네, 있습니다. 동국대 앞에 있습니다. 있어.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여의도에서 성결제가 많아가지고 자영업자분들이 또 괜찮으셨어요. 근데 이제 타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사람들이 번화가에서 식당해야 하는 건가 또 그런 생각도 드실 거 아니에요. 번화가. 좋은 이제 성결제들이 이어져가지고 내수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사장님 연락 좀 줘. SNS에 올렸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줘. 네. 미추홀구가 윤상현 의원 지역구다 이거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남는 한국사 우리 작가님이 나오실 때마다 홍보를 못 하셨어요. 계엄이 터지고 자꾸 이래가지고 이거 읽으면 뭐가 좋죠? 역사를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야 되는 거죠 한국사가.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가 고정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간다 한국을.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참고할 뿐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걸어가는 게 역사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윤의 눈에 우리 작가님이 조금 불쌍하게 느껴졌나 봐. 왜요? 너무 잘하시는데 이제 작가님인데 책을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선남는 한국사.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